제일 중요한 핫 이슈는 2,000명 증원이냐 아니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 지방대학에 다 할당을 한 상태인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건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용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운동권 심판이다, 야당 심판이다라는 프레임만 띄웠다가 네. 지금은 정권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영웅성 이런 것들을 서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쌍끌이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돌파구라고 보였지만 윤 대통령 그동안 계속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2,000명도 최소 인원이다. 여기서 더 줄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대로 우리는 날짜 이렇게 정해서 사직서 냈으면 받아들이고 다 하겠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좀 처리합시다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왜?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여기가 지금 어디냐? 네. 여기가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대 교수협의회랑 얘기를 나눈 뒤에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의료계에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얘기에서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건지 약간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뜻은 어느 정도인 걸까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요. 지금 네. 현재 물론 뭐 민생이랄지 물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이제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정부하고 그다음에 의사들하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뭐 해결책이 없다.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 갈 것인가 걱정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돌파가 전혀 없다고 보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돌파가 좀 보여졌다고 봅니다. 네. 일단 지난 그 공천 과정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이 등판이 되고 민주당이 좀 뭐 사천 논란이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뭐 지지도도 올라가고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황상무 수석이랄지 이종서 호주대사 관련 문제가 대두되면서 총선이 완전 출렁거려 버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의료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도 되는 거냐. 네. 또 더군다나 이제 환자분들이랄지 국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아마 이게 계속 총선까지 갔으면 굉장히 현 여당이 많이 불리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도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고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조정을 요청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만나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일단 대화의 불꽃은 텄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핫 이슈는 2,000명 증원이냐 아니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 지방대학에 다 할당을 한 상태인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건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용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중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리더십 또 갈등 조정 능력이 이제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일단 좀 유연하게 하세요라는 지시까지는 내렸거든요. 주원규 위원님.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바로 또 선회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 달이 넘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실이나 여당 모두 지금 쌍끌이 호재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와 포석은 읽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이렇게 극단 대치를 하다 보면은 여론 지표가 처음에는 정부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정부에게 많은 피로감과 호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출구 전략을 마땅히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교수협의회와 면담을 하면서 물꼬를 텄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숨통을 트는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운동권 심판이다, 야당 심판이다라는 프레임만 띄웠다가 네. 지금은 정권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영웅성 이런 것들을 서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쌍끌이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돌파구라고 보였지만 사실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 2,000명 증원이라는 그 카드가 대학별로 배치가 되기 그 직전에 네. 이런 어떤 그 협상 모델과 카드를 만들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 증원이라든지 네. 지금 같은 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 의사 출신이신데 네. 그 단계적 증원에 대한 카드도 필요하다. 그리고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지원에 대한 어떤 그 마스터 플랜 이런 네. 부분까지도 말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묻혔고 계속해서 야당 심판론 외치다가 그게 지금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이게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약속 대련이 아니었느냐. 그러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약속 대련 의혹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 키워드가 해결사 물음표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제자들의 이 일단 면허 취소를 좀 이 중단하는 보류하는 정도까지 간 거는 의대 교수협회한테서 해결사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용산 입장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지금의 팽팽한 이런 상황에서 출구 전략으로 해결사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때문에 뭐 약속 대련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약속 대련이라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윤주진 위원님 예.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일찍 나섰더라면 어땠을까? 약속 대련이면 여기까지 또 끌고 왔었어야 되냐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정말 약속 대련이라면 사실 네. 이렇게까지 타이밍을 늦출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한 2주 정도 앞서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열고 아마 이때쯤이면은 이제 타협이 돼서 네. 국민들에게 상당한 감동을 주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어야겠는데 네. 그게 아닌 걸 보니까 약속 대련이 아쉽게도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대련이 아닌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오늘까지가 마지노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그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이번 주말이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고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도 정부대로 이제는 어쨌든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의료 공백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들의 표를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협상 물꼬 같은 것이 놀랍게도 의사 측에서 먼저 중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왜냐하면 이 교수들도 어쨌든 제자들이 지금 현재 이탈을 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강대강대치만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침 뭐 이종섭 대사 문제 같은 거 해결하는 거 보니까 요즘 조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좀 듣는 것 같으니 이렇게 중재를 좀 요청한 것이 아닌가. 또 윤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네. 약간의 입장 변화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 요청하고 윤 즉각 수용, 의정 갈등 풀기로 총선 돌파구 찾나라는 게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근데 지금 제목에서 약간 느껴지는 게 한 요청하고 윤 즉각 수용, 돌파구 찾나? 요 얘기. 아까 주원규 의원님이 이 말씀하신 이거 약속 대련 아니야? 이거 계산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하고 또 바로 수용해? 라는 게 또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느 정도 그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게요. 일정을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극단 대립이 계속되고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복귀 상태가 길어지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이 실제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뭐 교수직도 집단 사퇴 사직서 제출까지 예정된 시점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아마 뭐 이것을 약속 대련이다 기획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부나 정부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 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개입해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던 거죠. 네. 그 시점을 조율해왔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제 아침까지도 정부 입장은 원칙대로였습니다. 2,000명 증원에는 바꿀 수가 없고 이 외에 다른 것을 전제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협의체를 얘기를 하고 전공에 대한 구제책을 얘기하고 유연한 처리를 얘기하죠. 이 준비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선을 의식한 이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멋지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 능력을 보이는 어떤 차기 리더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네.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에는 어떤 봉합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네. 일부의 어떤 전향적인 그 결론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은 없거든요. 2,000명을 후퇴하지 않는 한. 그러면 결국 21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까지 이 상황으로 그럴듯한 어떤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 상황을 정리하는 데까지가 지금 논의되고 뭐 할 수 있는 정부와 이 여당 간의 협의된 내용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